최근 중국의 부동산 붕괴와 관련된 두 가지 주요 견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는 중국이 일본처럼 자산 부채표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일부는 중국 제조업이 강력함으로 일본과 같은 경제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두 견해는 경제 문제의 복잡성과 장기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불황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90년대 일본의 제조업은 매우 경쟁력이 있었지만 국내 투자 붕괴, 한신 대지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1999년 미국 인터넷 경제위기 등 여러 블랙스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은행 시스템이 붕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디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 부동산이 안정화되더라도 사람들은 버블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정부 투자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많은 경직성 지출과 인프라 유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속철도, 지하철,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출에 의존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수출 규모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주로 작은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거시적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수출을 통해 경제를 견인했지만 이후로는 중국의 수요가 급변하며 경제 주기가 불안정해졌습니다. 또한 수출과 자동차 산업이 많은 세수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별 국채를 발행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위안화는 장기적으로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환율 유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을 유지하면서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사회보장과 세금을 증가시키는 등의 경직성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제조업의 우위는 점차 약화될 것입니다. 중국의 진정한 해결책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소비국이 되거나, 둘째, 과학기술의 돌파구를 이루거나, 셋째, 세계 정치 구도의 대변혁을 통해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장기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을 수 있으니 한국 경제 또한 긴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